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오늘은 우리 증시의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 테마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 증시 주도주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테마주들이 우리 증시의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을지, 또 어떤 테마주들을 어떤 시각으로 저희가 봐야 될지 우리 불기둥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 요즘 눈에 들어오는 테마주들 수소차, 그렇죠. 그리고 히토류 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 테마주. 너무 뜨거워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오늘 하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 대표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저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 대표님이 제일 좀 두렵긴 해요, 사실. 하지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먼저 테마주 춘추 전국시대. 정말 답답한 우리 증시에 이 테마주들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테마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 이 질문을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느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김병현 대표님,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이 테마주가요. 최근에 이제 테마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생성이 되고 지금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 테마주에 관심이 많을 텐데 초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좀 탈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쉽게 말씀드려서 속된 말로 고점에 물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왜 테마주가 why 지금 테마주가 춘추 전국시대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이제 기대치에 멈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거의 영업이익이 반도막이 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당연히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2%죠. 오히려 이제 감소라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기업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또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살만한 종목이 없다. 그래서 이제 테마주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에 불을 붙인다고 그럴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정부 정책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3월경에 보시면은 이제 남북 이제 경협주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작년 12월 말에는 수소차 정부에서 이제 핵심 정부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차 테마도 형성이 되고, 올 3월에는 또 미세먼지가 또 대책을 또 수리하다 보니까 또 정부 정책이 되면서 미세먼지 테마가 나오고, 동시에 또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로봇 테마가 또 반짝거려요. 또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또 바이오 헬스 산업을 좀 중점 육성한다는 정부의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늘 또 히토류 관련주가 또 부상하고 있고요. 저는 테마주가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적기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올 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테마주로 탈출구가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갇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답답한 국내 증시 테마주가 과연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우리 김동겸 대표님께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우리 존경하는 김병준 대표님이 굉장히 수위 조절을 하셔가지고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합니다. 의견은 비슷하고요. 올해 들어서 양산된 테마주들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드리면,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수소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로봇이라든가 첨단 뭐 재생의학이라든가 BTS 관련주들도 한참 또 테마주 형성했었고 미세먼지, 아기상어, 뭐 정치 관련주, 그래핀, 키토류, 최근에는 뭐 버나듐 관련주까지 해가지고 10여 개 테마들이 올 상반기에 벌써 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우리 뭐 라이언 투자가 여러분들이 제때 잘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올리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곰곰이 되짚어 보시면 방금 이제 우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초기에 어떻게든 용기를 내 갖고 뛰어들지 않는 한 이게 마치 테마주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이제 다단계 사업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초기에 빨리 들어가시면 수익이 나는데 뒷순서로 들어가시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안 나는 그런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테마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갈증은 한마디로 그 갈증이 나니까 탄산음료를 계속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이제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갈증 해소는 되지만 중독이 되면 계속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테마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변동성이 큰 그런 테마주를 계속 이제 찾게 되고 뭐 발굴하는데 앞장서게 되기도 하고 소테마라서 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중을 싣고서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이제 무모함까지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됐든 테마주는 대부분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미래 실적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뭐 환상이 좀 심어지기도 하고요. 미래 열릴지도 모른다라는 거대 시장에 대한 뭐 이런 느낌 때문에 형성이 되곤 합니다만 과거에 한 2, 3년 정도씩 산업으로서 커지지 못한 테마주들은 대부분 한 6개월 내에 사그라지거나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정말 이게 뭐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떤 뭐 실력과 손가락 놀림의 어떤 빠르기에 따른 어떤 그레이드가 좀 있다고 하면은 조금 중급 이상의 분들만 하실 수 있는 분야지 초급 분야 투자가님들이 흉내를 내시거나 이러면은 탈출구라고 문을 열었더니 비상계단이 없는 비상구 이렇게 좀 경험하시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강문숙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우리 국내 증시의 이 테마주들이 탈출구가 될지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테마라는 건 사실은 산업과 비교해 볼 때에 산업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산업이고요. 테마는 전혀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당장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심리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테마입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의 성향을 보더라도 산업은 주식에 있어서 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테마는 투기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테마가 움직이는 시기를 보면 어닝 시즌이 쉬어가는 타이밍,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시즌에서는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나 실적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테마주들은 죽어가는 모습들인데 오히려 실적이 다 마무리가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테마주들이 잠시 잠깐 기승을 부리거나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따 지수의 흐름과 변동해서 본다라면 10월 달에 지수가 급락을 해서 12월까지 급락할 때에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바닥권에서부터 굉장히 급등하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1월 달에 12월 달까지 배당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코스피 위주로 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또 코스닥 이 매물주의보가 나오고 난 이후에 12월 이 배당락 으로 인해서 12월에 대한 대형주의 물량들이 나오고 난 이후 자금이 옮겨갈 데가 없을 때 1월 달에 정부 정책과해서 1, 2월 달에 테마주 또는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상승했던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항상 1, 2, 3월 달쯤 2월 말 정도까지 테마들이 기승을 부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테마는 투자가 아닌 투기성의 어떤 그런 매매 성향입니다. 그래서 탈출구가 될 수 있느냐? 절대 탈출구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요는 굉장히 장중에 변동성이 빠르고 하기 때문에 손이 빠르신 분들, 우리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빠르고 단타성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어떤 스캘퍼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돌파구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장중에 급등락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 급등락을 심하게 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다 테마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타꾼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재미없고 힘든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은 고점에 물리게 되면 절대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라이언 투자가분들 또한 마찬가지고 시청자님들이 우를 범하는 게 테마주의 고점에 물리게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아 이거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점이다 생각하시면 계속 물타기를 하세요. 그래서 테마주들의 비중을 50% 60% 어느 경우에는 거의 전 100% 정도까지 물량 투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테마주들도 급락할 때 보면 대장주의 흐름과 또 후발주의 흐름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게 움직입니다. 테마주는 대장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나오지만 후발주자는 거의 기술적 반등이 없이 수직 하락을 하기 때문에 물타기를 잘못하게 돼서 비중을 크게 늘어가게 되면 이건 정말 돌파구가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들 이 테마주는 예전에 우리 자율주행 테마를 보더라도 테마가 움직였다 지금 2, 3년 만에 움직이는데요. 이런 것처럼 한 3년을 자금을 묶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테마주가 급등해서 나중에 후발주자로 따라갔을 때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한참 동안을 급락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래핀 신소재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거의 바닥까지 지금 하락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반등의 흐름들을 보이는데 고점에서 물리고 난 다음에 저점까지 빠지고 났을 때에 아 이제 히토리가 또 움직이는구나 해서 그 종목들을 손절하고 또 히토리를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정말 계속 테마의 엇박자의 흐름들을 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차라리 매매를 쉬는 것보다 오히려 자금이 이 계좌의 잔고들이 더 팍팍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은 이 시간에 정말 이 주제를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주 손이 빠르고 캐치를 잘 하셔서 분봉을 통해서 눌림목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수급의 형성이라든지 잘 하시지 않는다라면 아예 정말 테마주는 손대시지 않는 게 맞고요. 또 빠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면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으로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맞고 절대 테마주는 길게 들고 가지 마시고 1박 2일, 2박 3일, 길어도 2박 3일 안에서 정리하는 손절을 하더라도 정리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몸풀기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봤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 제작진도 아마 좀 긴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세 분들 중에서 요즘 내가 생각하는 가장 핫한 테마는 무엇인지를 한 분 한 분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말고요. 그냥 어떤 관련이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감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아니라요? 어떤 테마가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제 오늘 뭐 어제 오늘이든 뭐 저번 달, 이번 달, 다음 달이든 뭐 현재 지금은 어떤 히토류가 제일 히토류. 핫하죠. 네. 그래요. 우리 김동엽 대표님은요? 뭐 한 달 이내 기간으로 따지면은 뭐 그래핀 관련주가 제일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김병현 대표님은요? 한 2, 3개월을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5G 테마가 좀 5G 가장 테마. 강력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요. 저는 요즘 요번 시장이 너무 안 좋았을 때 움직이는 거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보죠. 본인이 지금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지금 내가 제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중간에 언제든지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가보는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시죠. 괜찮겠죠? 좋은데요. 가능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어느 분이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동엽 대표님이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준비 안 되셨나요? 예. 아니 감수 뭐 대표님? 먼저 하셔도 되고. 예. 네? 사실 네. 저부터 하면 네, 왜냐하면 히토류가 지금 오늘 가장 핫하게 또 그래요. 움직였으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그 테마주들이 길게도 보고 지금 대중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딱 어제 오늘 네. 이제 요 이틀 3일 핫한 테마를 말씀드렸고 대표님들은 조금 더 점진적인 그런 흐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히토류 테마는 이 미중 무역 분쟁 어떻게 큰 범위로 본다라면 히토리뿐만 아니라 미중국 무역 분쟁에 관한 테마들이 점진적으로 뭐 대두 관련주들도 움직였었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이 움직였던 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20일 미중 무역 분쟁 협상에 있어서 류호 부총리를 대동하고 히토리 주요 생산 시설을 사찰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약간 요거를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하는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내면서 그런 어떤 우려 심리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히토리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미국이 1억 5천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767억 가량을 매해 중국으로 수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중국이 이제 이 카드를 꺼내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해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핫하게 굉장히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제 히토류 관련 주대의 움직임들을 보면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 대장이 이제 뭐 유니온이었었고 뭐 상보도 움직였고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대장주의 움직임들이 바닥권에서 100%에서 300%, 많게는 500% 정도 오르게 되면 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히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 4,000원대에서 6,700원 정도까지 움직였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이 히토류는 지금 그래핀 신소재나 5G 정도 같이 길게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유니온 같은 경우도 바닥권 대비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뭐 0.5배 정도, 50% 정도 상승이 되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주의 흐름이 강하면 100%에서 300%, 500%까지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의 힘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히토류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여태까지 강세의 그림들을 보였었지만 지금 새롭게 어떤 히토류 관련주를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이게 또 그렇습니다. 테마주의 흐름이 대장을 딱 매수를 하거나 대장 2대장, 3대장 정도를 매수를 해서 대장주를 따라가는 흐름은 괜찮지만 또 너무 소외를 받았던 시장에 아직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핀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이 소문이 나면서 상보도 나중에 급등하고 했었지만 히토류는 사실은 그래핀 신소재나 5G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힘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히토류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못 오른 종목이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하자면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몰리브덴에서 광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노텍 같은 종목도 국내 최초의 세라믹 비드 양산화에 성공을 하고 특화된 비드 전문 생산을 분쇄한 그런 기업인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권이기도 합니다. 세노텍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 수급도 좀 들어온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경산업이라는 기업도 보시면 초미립 중질 탄산 칼슘 관련 합금철 등 산업용 기초 소재를 제조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인데 히토류 관련주로서 그동안의 상승 흐름이 됐던 기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은 대북 관련주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움직였던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지금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들이 쉬어가는 그림이긴 하지만 지금 이 히토류가 아니어도 나중에 남북 경협주로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의 흐름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뭐 상보가 그래핀 신소재 때문에 급등을 하긴 했었지만 아직까지 히토류 관련 테마 중에서 몇 개 종목들이 막 같이 급등을 하는 그림이 나온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힘이 있다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공략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그런 수익은 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강문수 대표님은 히토류 관련 테마주 어떤 대응 방법 그리고 향후 전략 이렇게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히토류 관련 테마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들어볼게요. 없으시면 없으시는 걸로. 네. 좀 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네네. 예, 뭐 말씀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히토류든 그래핀이든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네. 뭐 저희들조차도 그래핀이 도대체 뭐에 쓰일 그래요. 건지 히토류라고 하는 그 희귀한 뭐 흙이라고 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돼요. 미국이 수입하는 거 1,000억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물질 가지고서 아무것도 사실 연관성이 없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뭐 상한가 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사실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히토류라는 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환경오염을 일으키면서 하는 그런 좀 그 뭐 3D 업종과 관련된 그런 지금 업이거든요. 네. 채굴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순도를 좀 높이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환경 파괴를 많이 하는 거라서 선진국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중국에서 지금 독단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도 제공을 안 하면 당장 문제가 되겠지만 제2의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든 이번 카드를 뭐 지혜롭게 어떻게 중국 입장에서만 보면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그래핀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 어하다 보니 뭐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들은 바닥에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늘 뭐 상승도 만들고 상한가도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투자가분들이나 뭐 전문가 레벨에서도 사실 실체를 잘 모르겠다라는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도 계속 간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싶으네요. 그리고 종목 하나 굳이 말씀드리면은 네페스 신소재라는 종목이 엊그저께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주총을 해가지고 공교롭게도 히토류 관련된 사업으로 진출하겠다고 사업 목적 추가를 했는데 최근 주가를 보면 완전히 꽝이에요. 뭐 히토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한 보름 동안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내일이라도 갑자기 열받으면은 충분히 관련주로 또 포함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근데 좋습니다. 또 하나 네. 히토류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맥시멈 기간이 6월 1일 정도까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 다른 종목들 같은 테마 같은 경우는 확정 테마 기간이 없는데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의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또 긍정적으로 끝난다면 이 테마는 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문수 대표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히토류 관련 테마주 저희가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열 대표님. 네, 어떤 테마 관심 있다고 하셨죠? 아까? 저는 아까 원래 뭐 한 달로만 보면 그래핀이 가장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실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사실 저 자체도 그래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원래 뭐 방송 주제로 좀 생각했던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요. 그럼 좀 수소차 드리고 관련 테마주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까 저희가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 초보자분들은 주식을 하시지 얼마 안 된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은 이런 테마주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혹시 나 테마주에 관심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좀 편안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 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중순 정도까지 한 3개월 정도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뭐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뭐 더블 이상의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정부의 그 장기적인 로드맵 발표 이후에 시세가 꺾여가지고 지금 한 3개월째 좀 표류를 하고 있는 그런 테마군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게 위에 대비해서 이제 낙폭이 꽤 생기다 보니까 요새 간헐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수소차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느냐? 신규로 진입하는 시점이 다가온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뭐 수소 충전소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규제안도 종합적으로 구축 방안을 마련을 해서 8월쯤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8월달 되면 수소 택시라든가 수소 버스 같은 것들도 상용화 관점에서 시범 운영을 할 거고 또 얼마 전에 에너지위원회를 통해서 발표된 겁니다만 올해 수소차 보급을 한 6,000대 이상 함으로써 작년 말 대비해서 7배 수준만큼 일단은 대수를 높인다 이렇게 돼 있고 2022년까지 6만 대를 이제 보급을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수소차가 결국은 11월, 1월 넘어가면서 그 한계를 보인 거는 결국은 정부 로드맵에서 나왔듯이 2040년 정도 돼야지만 290만 대 정도의 어떤 그 대수가 우리나라를 돌아다닐 정도니까 그때 기준이면 아마 이제 10대 중에 한 대 정도가 수소차 이런 정도로 보급이 될 거라고 보니까 지금 전기차를 가끔 보는 수준만큼 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히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차 테마는 뭐 지금 들어가는 게 늦은 게 아니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이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1분기 때 실적들 보면
몇몇 개 기업들은 흑자 전환도 하고요. 관련된 실적들이 좀 상향되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쯤 주도주 종목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월 달 정도에 그 정부 정책이 다시 한번 마련이 돼가지고 발표가 되는 시점까지 이제는 바닥권에서 조금씩 뭐 어떤 테마의 형성보다는 장기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있어서 중장기 테마를 좀 꾀하시는 그런 시점에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수소차 테마주에 대한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덧붙일 말씀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짧게.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병현 대표님 아까 5G 말씀하셨는데 5G 얘기해 주실 건가요? 아니요. 테마주? 저 사실은 이제 5G는 네. 어떻게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라서 그렇죠, 네. 예, 너무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병현 대표님하고 어울리진 않죠, 사실은. 네. 그래서 관련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이제 정치 테마, 정치 테마. 그에 대해서 네. 조금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정치 테마라는 이름이 맞는지도 사실은 이게 사실 글쎄요. 맞는 이름이겠죠. 이 대선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라고 언론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물 테마. 뭐 정치 테마주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또 우리가 이제 대선주라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선 테마라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방송에서 이 정치 테마주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렇죠. 깜짝 놀랍니다. 참 이게 곤혹스러워요, 전문가분들이. 뭐 대답하기도 좀 힘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나와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지 않습니까? 네. 정치 테마주 이해 많이 하지 말라. 좀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시장의 저는 논리에 맡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다른 테마주를 한번 볼까요? 남북 경협 테마. 네. 지금은 ES예요. 그러나 사실 이게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도 불문이래요. 그렇죠.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주의 하나니까 정치 테마주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뭐 수소차도 뭐 괜찮다. 뭐 미세먼지 테마는 괜찮다. 그래서 정치 테마라 하면은 뭐 고개를 절레절레 넣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수소차 테마라고 해서 뭐 다 수소차 테마는 아니거든요. 따져 보면 연관성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옷깃만 스치면은 엮어버리고요. 네. 뭐 정치 테마주도 물론 이제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도 이제 어떻게 알고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누거든요. 좀 이상한데요. 이게 정치 테마주 이제 인맥주도 있고. 제가 조금 예민한 예. 좀 예민하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제가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발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철저한 우리 김병전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요. 이제- 일단 조금 조심스럽게 저도 좀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니 뭐 정치 테마주를 여서 뭐 강의하려면 좀 상당히 좀 이상한 강의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야기 토크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네. 뭐 인맥주도 있고 이제 정책주가 있고 특히 이제 인맥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뭐 뜨는 누군가 종목들이 정치인과 관련된 그렇죠. 네 그렇죠. 인맥주라 그래서 뭐 뭐 사회 이사를 하고 있다든지 지인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뭐 네. 인책이라든지 뭐 같은 학교 뭐 동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많이 좀 엮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논리가 그렇다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저는 수급이 붙어진다면은 무조건 나쁘다고 배제할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뭐 인맥주라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가시는 것보다 최소한의 그 회사의 어떤 실적, 네. 실적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부도의 위험, 부도의 위험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식을 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 몇몇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투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의 논리에 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식 매매는 우리가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결정할 일이고 제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치 테마주도 하나의 테마로서 앞으로는 뭐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앵커님한테 하나 질문을 네, 해드릴게요. 질문하시죠. 제가 아는 범위 지금 안에서. 미국에서도 정치 테마가 있는데 네네. 트럼프 테마가 뭔지 아십니까? 네네. 또 들어봤습니다. 테마가 트럼프에게 뭐예요? 후원을 하는 회사에 대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아유 너무 어렵게 좀 생각하시는데 트위트. 아, 그게 트럼프 테마가 되는 건가요? 아, 네. 제가 개그를 못 받았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 아까 쭉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정치 테마는 사실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끝은 있습니다. 우리가 대선이라는 끝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 것이냐인데 그러기엔 너무 많이 남아서 3년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이게 사실 좀 궁금해지는 게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쪽에서 들썩거리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 정치 테마라는 이 테마 자체의 성향이 이렇게 조금 미리 전부터 들썩들썩거리는 건지 이게 하루하루 막 다르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안하게 네, 우리 감수 대표님.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제가 테마주들의 급등 흐름을 볼 때 이 100%에서 저점에서 500% 정도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여기에 유일하게 예외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선 테마주입니다. 대선 테마주는 500%가 오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급등했던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재 관련 지엔코라는 종목도 보시면 거의 1,100% 정도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도 뭐 억지스럽지만 899원 저점에서부터 9,550원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자, 이게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정치 관련 테마가 증시의 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전 들어보셨죠? 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글쎄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계시는데 다 들어보셨어요? 종목 정상회담의 꽃은 우리 가문숙 파트너다. 아유, 요거는 그거야 뭐. 네, 들어봤는데 그것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꽃이다라는 얘기들도 네. 있고 사실 왜 종목이 움직이냐 하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누구누구 인맥주다. 결국에는 또 인맥과 관련돼서 어떤 혜택을 보니까 또 종목들이 움직이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지금 비단 한창재지라는 종목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인물과 관련돼 있는 최근 중점주였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작년 10월 지수 급락했을 때 860원에서 얼마 전에 가장 최고점을 찍은 게 3,9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거의 500% 정도. 아무튼 이것도 꽤 급등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작년 10월 달쯤 대선 이 정치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이 똘똘한 종목 이 똘똘하다라고 함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또 기업 내용이 좋고 대주주의 어떤 이런 그 흐름들이 깨끗하고 유상증자의 흔적이 별로 없고 배당도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면 저점에서 그냥 비중 너무 크지 않게 조금 모아서 한 10% 정도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이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비중 한 5에서 10% 정도는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